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부로 만들어서 농지법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 뽑아놓은 것은 2016년도 가지고 이 교재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도 좀 몇 개 바뀐 게 좀 있지만은, 중요하게 크게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 제2조 정의 농지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만든다,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이거죠. 제일 먼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과수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 농지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임야에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고,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임야와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답 과수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다시 말하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임야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여기 보면 지목에 불문하고 뭘 한다 했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임야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받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려요? 그 이유. 먼저 우선적으로 임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산지관리법을 먼저 적용받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산지관리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거죠. 불법으로 한 것이죠. 근데 그 외에 뭐 잡종지가 됐든지 지목이 대지가 됐든지 뭐 이런 것은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다? 그대로 농사를 지면 농지법 적용받습니다. 근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임야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썼다 그러면 불법으로 적용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나항입니다. 나항. 감옥의 토지 개량 시설과 감옥의 토지에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임은 전답 과수원인데, 전답 과수원에다가 농사를 짓는 시설을 설치했다,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행령이 있죠. 자, 제가 지금 보면 농지법을 얘기했고 지금 시행령을 얘기했죠.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전답 과수원과 농사를 지으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 농사를 짓는 건 농지법 적용받는다. 전답 과수원에 농사를 짓는 무슨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여기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행정부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법을 보는 것도 법을 보지만은 시행령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행령 보면, 자,
농지법 제2조 과목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다음 과목 어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원래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년생 식물 못 짓게끔 돼 있다 그랬죠. 네. 근데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다년생 식물을 지어도 된다 얘기했는데, 그럼 그 다년생 식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목초,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 모목, 약초, 인삼, 목초, 그 다음에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어떤다? 묘목, 조경용으로 내가 심는데, 내가 조경용으로 심는 것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조경용으로 심어놓고 파는 것은 농지가 되는데, 내가 농지에다가 내가 팔지 않고 내가 보기 위해서 심어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장에 안 가고 어디에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으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산에다가 전을 사갖고, 전을 그때 400몇십 평을 샀답니다. 사가지고 200평은 농지 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나머지 그 앞에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수를 만들어 놨답니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무원이 와서 여기 집 있는 거 말고 여기 농지에는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쓰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농사를 짓는 걸로 원상복구시키고,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목이 전인 경우에 정원수를 심었을 때에 내가 팔으려고 심어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농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다. 팔려고 하는 건데, 근데 팔지를 않고 내가 내 마당에서 보기 위해서 쓴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파는, 말하면 묘목을 파는 업을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심어서 파는 것으로 바꿔라. 다른 것도 더 심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을 내가 보기 위해서 심어놨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팔려고 심어놨을 땐 농지 심어놔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 제2호 제1호 과목 단서에서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아까 여기 보면 법에 보면 여기 있죠? 다만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어떤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거냐 보면 이겁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역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을 적용받는데 농사를 지은 기간이 3년이 안 될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면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한 겁니다. 농지를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에다가 농사를 계속해서 3년 이상 지었을 때는 농지법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연된 식물로 재배되는 토지. 자, 아까 보면 과수나 뽕나무나 유실수를 심어 놓는다 그랬죠. 유실수 심어 놓았으면은 뭐라고 된다 했죠? 농지라 그랬죠. 네. 지금 어떤 산에 감을 심어 놓고 감나무를 심어 놨다고 가정합시다. 임야에다가 감나무, 밤나무를 심어 놓으면 유실수야 아니야. 유실수. 그러면 유실수를 심어 놨으니까 이 땅은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산지관리법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유실수를 심어 놨을 때는 농지가 아니라 그대로 뭐야? 산지, 임야로 그대로 된다?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통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형질 변경한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유실수를 심어 놨을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유실수를 심어 놨을 때는 그냥 산지관리법이 적용받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초지는 뭐죠?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의 먹이를 기르는 곳이 초지죠. 이 목이 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장 용지 중에서 초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황은 농지와 비슷해요. 그렇지만 현황은 농지와 비슷하지만은 초지로 만들어 놨다는 때는 농지법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게끔 되면 초지도 농사를 짓는 거죠. 가서 보면 초지 해놓고 뭐를 보면 가축이 먹는 걸 어떤다? 그 풀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기르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농사를 짓는 걸로 어떤 보이지만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법 제2조 1항 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아까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건물을 지었어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고 농지로 그대로 둔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업용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농업용 축사를 지었을 때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었어요. 예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지에다가 지은다고 해서 대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농지로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개방입니다. 농로가 있어도 보면은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개방도 뭐예요?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법 제2조 1호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1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 하면은 보면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축사, 곤충사육사. 예전에는 축사를 지었어야 않습니까? 축사를 지게끔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그거를 대지로 바꿔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대신에 그 땅을 대주로는 바꿔주지 않는다는 얘기. 농막, 간이 좋은 저장고, 간이 태비장 뭐 이런 경우에도 이 보면은 그대로 농지로 그대로 두고 지목이 대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률제 40 같은 건 어떻게 됐나요? 어떤 거? 양어장. 양어장은 양어장이지요. 양어장이 양어장이지. 양어장으로 지목이 바뀌잖아. 양어장을 할 때 이제 관리사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관리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게. 양어장을 기르기 위한 관리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농사를 짓기 위한 관리사를 짓는다. 그럼 관리사를 짓게끔 해주지만 거기서 관리사로 건물을 지어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농지로 덮는다. 이런 건물이 있어도 농지증 발행하는 데는 아무 그렇죠. 이런 내가 네. 우리가 네. 가서 봤더니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사가 있든지 농막이 있다든지 간이 좋은 저장고가 있어도 농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농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도로가 있는 거잖아. 그 농로도 농지를 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에서 농지를 정식으로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는 지목을 바꿀 수가 다른 용도로 둔다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이 농지법을 적용받는지는 알았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실질적으로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축사나 저온 저장고나 이런 것을 지었어도 그냥 그대로 농지법 적용되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 나면은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농업인이죠. 농업인.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 농업인이 누가 농업이냐 이런 얘기. 여기 보시면 64페이지입니다. 예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정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지법 말고도 농업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농지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입니다. 무슨 법에 의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입니다. 자,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전년생 식물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000제곱미터라면은 약 300평이죠. 맞나?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경매로 농지를 샀지 않습니까? 농지를 샀으면은 제가 가서 면 담당자한테 가서 제가 이번에 농지를 샀습니다. 제가 농지 원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면은 그 담당자가 제가 농지를 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 확인하면 내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법이 그렇게 돼 있대. 농지원부 작성하고 농지원부를 카드를 만든다고 했듯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게끔 되면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중식이가 농지를 300평을 사가지고 콩을 심고 있다. 담당자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된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적어놨으면 그때부터 내가 농지원부가 있는 거고 농지원부가 있음으로써 나는 농업인이 되는 거라.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밤은 뭐에? 100평이죠, 100평. 100평 이상에다가 이런 걸 보고 뭐냐면 특수재배사라고 해요.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특수재배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 아니라 100평만 농사를 지어도 농지원부를 만들어주고 농업인을 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해갖고 이 이상을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모르게끔 되면 내가 이런 가축을 기른다고 신고를 하고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내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것이 120만 원 이상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이종일 씨가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120만 원 팔았다는 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보게끔 시골에서 보게끔 되면은 그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동네는 꽈리고추를 짓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꽈리고추 자기가 생산한 꽈리고추를 따갖고 어떤다 보내주면은 차가 와서 다 어떤다 가져가서 그 경매에 묻혀가지고 그렇던다 얼마라고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동안 한 것이 12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이 입증을 하게끔 되면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것이 지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은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120만 원인 사람 1년 중 90일의 농업을 하면서 똑같은 건데 아까 농지법에 없던 것이 4번과 5번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농업 경영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16제 1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격이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19제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회사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할 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농업을 회사를 만들게끔 했다 그랬죠. 회사를. 그러니까 농업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보면
회사법인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든지 회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농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만두면 농업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만두면. 무슨 분야? 근데 다이다 그만두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업회사에서 경리로 취직했죠. 인숙 씨가. 그러면 농사를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그래도 농업인이 된다. 농업인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이런. 그러니까 그 조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는데 그 조합법인의 회사법인의 그 농업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되는데 그만두면 그 자리에서 농업인이 안 되는 거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지 파는 순간에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럼요. 파는 순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어떻게 좀 증빙을 하나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와. 제가 그 농지를 샀더니 그 우리 그 농협에서 연락이 왔더. 내가 농지 원부를 만들었거든요. 농지 원부를 만들었더니 며칠 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우리 동네에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농업인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 그 농협에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출자금 좀 내십시오 해갖고 출자금을 내고 거기서 제소에서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몇 년 한 8년인가 9년 농사를 짓다가 지금 지어갖고 팔았거든요. 팔자마자 농업회사에서 탈퇴했으니까 그 출자금 받아가십시오 하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지역협동조합의 자격 이렇게 돼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지역협동조합에 그 가입이 되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제가 그 농지를 사서 농지 업무 만들으니까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다 됐죠. 가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정 영적 모상자, 누에를 기르는 거죠. 근데 요새 아무리 시골 다녀봐도 요새 누에 기르는 사람 못 봤죠. 봤어요? 못 봤죠. 네. 그 다음에 농지에 330m 이상을 설치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채소나 가수, 화훼를 재배하는 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농협에 가입을 함으로써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 농협의 조합원의 가축 사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상 길러야지 그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거는 내가 축협에 가입을 해도 농업인이 되는 거고 농협에 가입을 해도 되는데 농지가 없이 이러한 가축을 길러도 농협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 말, 노새, 당나귀는 2마리, 돼지는 5마리, 염소,绵羊, 사슴, 개 이런 거를 길러도 되는데 개의 경우는 20마리고 돼지나 염소나 양이나 사슴은 5마리만 길러도 축협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토끼는 50마리, 닭이나 오리, 칠면조는 100마리, 꿀벌은 10군, 꿀벌 통이 10개 이상 있으면 농협에 가입이 되고 농협에 가입을 함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정윤 씨가 농지를 샀죠. 그랬는데 가서 농지 업무를 만들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농협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농업인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윤 씨가 농지를 샀죠. 샀는데 우리 인숙 씨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는 인숙 씨가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실질적 농지는 없어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로 하면 땅 주인은 누가? 정윤 씨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인숙이다 하게끔 되면 인숙이를 농협에 가입을 시켜주고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농협에 가입이 되고 농협에 가입이 되면서 농업인이 된다는 거예요. 축협에 가입을 해도 농업인이 되는데 농협과 축협은 마리수에서 좀 차이가 나죠. 소 2마리는 마찬가지고 우유, 젖소라고 하죠. 그는 한 마리만 길러도 되고 돼지는 아까 농협은 5마리인데 축협에서는 왜? 10마리죠. 양도 지금 보면 20마리죠. 아까는 여기는 왜? 5마리죠. 산란계 500마리죠. 아까 거기는 왜? 100마리고 오리가 200마리죠. 오리도 100마리죠. 꿀벌 식구는 마찬가지고 염소 20마리도 어떻게 한다? 이걸로 요것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축을 조그만 거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거고 밑에 있는 축협에 있는 거는 이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협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가축을 기르는 숫자와 농협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가축의 숫자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는 마리수가 좀 적고 축협에는 마리수가 좀 더 많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곤충, 산업, 육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걸로 이렇게 농업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 낚시를 하러 가려면은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가게끔 되는데 그러면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는 내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말해주겠다 해갖고 내가 봤더니 곤충, 산업, 육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렁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곤충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되더라고요. 보게끔 되면 뭐 파리를 길러도 되고 정말 꿀벌을 길러도 되고 보게끔 되면 소똥구리를 길러도 되고 메뚜기를 길러도 되고 뭐 보게끔 되면 뭐 파리, 거미, 진해 이런 걸 다 길러도 곤충산업법에 의해서 뭐 보게끔 되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국가에서 주는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농업인이 되려고 열심히 1년 중에 90일을 열심히 농사를 지으러 다녔는데 89일까지는 지었는데 90일 되는 날에 아파서 못 갔어. 90일 농사 못 지고 며칠만 졌어? 89일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법으로는 안 되겠죠. 아니, 여기서의 90일이라는 것은 90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시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그 아들이 도와줄 수도 있죠. 농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농사 짓는 걸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주말에만 도와줘? 맨날 저기만 농사일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줘? 주말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주말에만 도와주는 사람은 농업인이 안 되고, 주말 말고, 그러니까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데 직장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부모와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버지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일 것이다 생각해서 90일 이상 농업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시골에 가시면은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품맞이 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고추 따주러 가고 풀 뽑아주러 가고 일당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1년 동안 90일 동안 해, 80일 동안 해. 이런 분들이 90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것을 품팔이를 하러 다니면서 일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된다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걸로 인정을 해서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농사는 농업인이라는 얘기에서 90일을 했느냐 89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정도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농업인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보게끔 되면 국민연금법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지역가입자이지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 것만 안 된다는 얘기고. 이분은 직장 다녀도 상관없나요? 이분도 안 되나요? 네? 이분 여기 가족분이 아닌 가족원이 아닌 농업사가 농업인이 1년주 불시당 농업의 경영이나 농지의 경영할 때 고용으로 종사한다는 걸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 계약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어느 회사에서 적용할 때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장이 만들어줘요. 저 사람은 일당 맞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다 하게끔 되면은 농업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그 시골의 농업 면사무소는 그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지 맨날 같이 뺀들뺀들 노는지 품앗이 하러 다니는지 다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다. 교수님, 저는 농지는 없고요. 임야를 좀 한 몇천 평 갖고 있긴 한데 그럼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렇게 희한한 걸 내가 모르는 것만 그렇게 잘 물어봐. 할 수 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임야에다가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에다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면은 어느덧 그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는 몇 초죠?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죠? 1,500평 정도죠. 1,500평 정도에 보면 제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제가 땅을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공주 쪽으로 가면 가을에 가면은 바람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이 그냥 진짜 이 알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딸고 주식하는데 자동차로 지나가는 길에도 길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이 밤나무를 심는 사람, 이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밤나무를 심고 나서도 5,000제곱미터 이상, 1,500평 이상의 밤나무를 심는 임야를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잣나무, 잣. 가을에 또 잣 따라서 다니죠. 그, 뭐, 저기, 뭐야, 그, 뭐, 제가 뭐 누구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 저 교수님 이번에 저기 뭐 며칠 날인데 제가 그 며칠 날에는요 우리 같이 일당 받고 정말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알고 그 다음 주에 좀 만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잣 따는 사람을 전문가를 좀 시켜서 해나 봐요. 보면 그런 잣나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면 얼마죠? 3,000평이죠. 네. 3,000평 이상의 잣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을 만들어준다 이죠. 그 다음에 연간 표고 자목, 이거 보면 연간 표고 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나무를 기르는 거죠. 왜 표고버섯 버섯 기르려고 하면은 표고버섯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종균을 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면 그런 표고 자목을 기르는 사람도 이제 그 길러서 그거를 20세제곱미터 이상을 그 만들어내면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림용 종자, 농협 생산업자도 그 농업인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재, 산나물, 야생버섯 이런 것도 그 300제곱미터 이상에다가 그 확보를 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농업인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고 임야를 가진 사람들도 요 안에 들어가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면은 이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보면.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농업인 확인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나는 이래서 농업인입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든지 면읍 동사무소에 가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적어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제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76페이지죠. 7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성명 주소하고 뭐 이런 거 다 쓰게끔 돼 있고, 여기 보면 6번 농업인의 충족 기준이 있고, 농업인의 정작 규모가 있고, 연간 등록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6번, 7번, 8번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서 제가 이것이 전부 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 중에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임야를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가족인을 내든지 이런 그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뭐 여기를 표시하든지 여기에 내가 표시를 해서 농업인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내가 농업인을 신청할 때 내가 이래서 농업인이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농지를 갖고 있으니까 농업인입니다. 아니면 내가 농협에 이렇게 가입해 있으니까 농업인입니다. 나는 여기 축협에 가입해 있으니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농지를 빌려서 계약서를 써서 빌려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내가 다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면접 동사무소에다가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하게끔 아까 있는 걸로 신청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거기 첨부한 서류를 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서 뭐라 나왔죠? 보면 본인의 이권 첨부와 관계의 전자협에 따른 공동행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에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어디에 농지를 갖고 있다든지 어디 뭐 농협에 뭐 조합원으로 돼 있고 뭐 가축을 기르는지 하는 것을 적어냈지 않습니까? 적어냈으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된다? 전자로 해서 확인을 해본다 이런 얘기죠. 확인을 해봐서 다 확인이 될 때는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된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갖고 된다? 농업인 확인서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농업인 확인서는 10일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어땠나? 3개월이 된 날까지입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용도가 있죠. 여기요? 10일에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감증명을 띄면은 인감증명을 띌 때 용도가 있죠. 그다음 인감증명을 띄어가지고 제출하는 기간이 그 인감정도가 3개월이죠. 그러니까 이 농업인 확인서도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월이라는 얘기는 인감증명과 같은 급수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아까 얘기했었죠. 준희 씨가. 농업인 회사에서 그만두면 농업인에서 잘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농업인 확인서 20통 띄워달라고 해서 다 띄워놓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난 농업인이가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도 만들었고 개월수도 된다? 적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법입니다.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를 살 때에 개인이 사는 게 좋아요? 농업법인이 사는 게 좋아요? 그때 다르다. 네.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농업법인은 만들어 놓아서 농업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이름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농업법인이 무조건 다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죠. 보면.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아까 종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다 그랬죠. 종합법인은 법 자체를 조합법으로 따지는 거고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에 대한 걸로 주주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합법인은 우리 여기 뭐야? 5명이서 같이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저는 500평을 농사를 짓고 우리 여사님은 10,000평을 농사를 짓고 우리 정일 씨는
300평을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짓는데 내가 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법인으로 만들게끔 되면 면적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이 5명이다 하면은 5명에서 2분의 1 이상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간다. 조합법인은 결정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름을 어디서 사오자 아니면 그 납품하는 박스를 어디서 사오자 인쇄를 해서 사오자 했을 때 10,0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명이고 500평씩 농사를 짓는 사람이 4명이잖아요. 500평 농사를 4명이 지어봐야 2,000평이고 10,000평이면 훨씬 많죠. 그렇게 한다고 됐더라고 하더라도 평수에 관계없이 명수로 해서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회사 법인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주주가 51% 이상, 50% 이상의 의결을 하게끔 되면 그 사람의 의결대로 된다?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법무사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농업법인을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게끔 됐더니 어떤 그 법무사는 농업인만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했는데 이 주주가 농업인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옛날에는 50% 이상이 농업인이었었는데 그 바뀌어가지고 농업인이 1명만 해도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농업법인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만 뭐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이 돼야지 조합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1명 이상만 농업인이 있으면 농업법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농지를 산 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는 것 갖고도 규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는 걸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법을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지를 살 때에 자기 업무에 의해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는 걸 알아내갖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샀다가 농사를 안 짓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는 것이 잘못이지 농지를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보를 이용해서 집을 산다든지 일반 대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정보를 이용했으니까. 근데 지금 농지를 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농지법을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지를 사는 것이 나는 범죄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인이 농지를 만들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건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도 농지를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미성년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의 주주로 미성년자가 주식을 사서 주주로 돼 있다면 그 영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농지를 다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농업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교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 그 교회 앞에 있는 농지가 있어 농지를 사서 이 교육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는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제가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농업인이 있으니까 같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농업법인에서 그 농지를 사고 농지를 사 가지고 농업법인에서 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교회의 교회이죠. 교회에다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종중이. 그런데 종중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은 종중에서 주식회사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종중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종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법인을 통해서 누구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법인을 만들 때는 일반 법인과 똑같거든요. 주식회사. 제가 농업법인을 만들라고 해서 농업법인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해서 법무사한테 맡기십시오 했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법무사도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요. 이 옛날 얘기인데 요새는 그렇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반 주식회사나 농업법인 주식회사나 똑같다. 다만 이사 중에 한 명이 농업인이 한 명 이상이라도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가 한 것이 농업인을 만들 때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정관을 일반 주식회사하고든 농업법인 주식회사하고 다르니까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여기 보면 제가 이 교재에다가 농업법인 정관을 만드는 원칙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대로 조금 못한다? 수정만 하면은 정관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농업인이 한 명 이상만 있게끔 되면 주식회사 농업법인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 법인이 좋다, 개인이 좋다가 아니라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법인이 제일 유리한 게 언제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사가지고 8년이 지나야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죠. 자경과 제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촌이 예전에는 20kg였는데 지금 30kg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이상을 자경을 하고 30km 이내에 거주를 하게끔 되면은 그런 양도소득세를 어떤다? 감면해 줍니다. 비과세예요? 네? 감면요? 감면. 네. 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법인은, 자 보십시오. 내가 농업법인이 농지를 샀죠.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회사를 넘겨주는 겁니다. 몇 년 이상 농사 그 대신 지어야 돼? 3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농업법인은 1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면 8년 동안 자경과 제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나 혼자서 대표이사고 나 혼자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년째에 농지를 팔을 때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의 법인의 대표이사제를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끔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조금 어떤다? 8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을 3년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년 이내에 주식을 팔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땅을 농지를 파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다가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는 그때는 주식을 매매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농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팔 때 내가 농업인이었으면 사는 사람이 농업인이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한 희망이라도 네, 그쪽에서 당연한 농업인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 쪽에서도 희망이 생긴다는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농업인을 그 혼자서 넘겨갈 수는 없죠. 팔 때도 그 매수자가 그 법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자격이 법인이어야 돼요? 개인 농업인은 개인이 농지 농업법인을 인수하는 거죠. 개인이. 네, 그렇죠. 네, 개인이. 근데 그 안에 이사진 중에 한 명이 농업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농업인이 없이 그 농업법인을 인수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한 명 이상의 이사가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법인의 농지 및 토지 현물 출자 시 양도세 면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걸 농업법인에다가 3년 이내 출자 지분 양도 시 세액을 양도 세액을 추징한 내가 그 3년이 그 농업법인이 3년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회사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 세액을 추징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는 그냥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지 토지를 양도한 걸로 매매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